해가 서쪽 능선 뒤로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고원처럼 펼쳐진 들판을 길게 쓸고 갔다. 박현우는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묶고 각재를 옮겼다. 손바닥을 가득 메운 굳은 살은 오래된 지도처럼 갈라져 있었고 조끼와 작업복에는 마른 시멘트 가루가 엷게 소금꽃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인천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을 천천히 달렸다. 바람이 뺨을 스쳐갈 때마다 오래 묵은 소의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바다에서 날아온 듯한 염분의 향이 뒤섞여 올라왔다. 도로 옆 갈대밭이 바람에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동안 현우의 귓속으로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경적 소리가 스며들었다. 처음엔 라디오 소음처럼 멀었다. 2번, 3번. 간헐적으로 오는 소리에 그는 자전거 속도를 조금 늦췄다. 앞쪽 먼지 빛 속에서 흰색 SUV 한 대가 비상등을 깜박이며 길가에 멈춰 서 있는 게 보였다. 미세한 번쩍임이 해질녘의 빗살 사이에서 신호처럼 반짝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차량 주변을 조심스레 돌고 있었다. 그녀는 힐을 벗어 들고 맨발로 아스팔트의 미열을 느끼는 듯 주춤주춤 바퀴 쪽에 시선을 받고 있었다. 아무리 한적한 길이라도 해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 현우는 생각했다.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조심스레 거리를 두며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곱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나온 몇 가닥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첫눈은 경계로 닫혀 있었지만 현우의 목소리에 깔린 서두르지 않는 공손함에 금세 경계의 문턱이 낮아졌다. 아, 네. 죄송해요. 타이어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갑자기 차가 흔들리더니 소리가 그래서 세웠거든요. 현우는 SUV 오른쪽 뒷바퀴에 천천히 다가갔다. 바닥에 퍼진 희미한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바퀴 옆면에 박힌 작은 파편이 반짝거렸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탄성이 거의 없었다. 펑크네요. 그는 담담히 말했다. 스페어 타이어 있으세요? 여자는 안도의 기색과 난처함 사이를 오가는 표정을 지었다. 트렁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타이어를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전거 거치대를 세우고 SUV 트렁크를 여는 여자를 기다렸다. 해가 더 낮아지며 비상등의 주황빛이 트렁크 내부를 리듬처럼 물들였다. 공구 가방, 잭, 렌치, 그리고 깔끔하게 고정된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다. 현우는 장갑을 꺼낼까 하다. 익숙하게 맨손을 펼쳤다. 소나귀의 굳은 살이 오히려 미끄러움을 막아주는 걸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바퀴 너트부터 풀겠습니다. 차량은 피히 두시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당겨두세요. 네, 알겠어요. 여자는 즉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설정을 확인했다. 그 사이 현우는 잭 포인트를 눈으로 확인하고 몸을 낮춰 잭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쇳소리가 낮게 울리며 차체가 아주 조금 들렸다. 렌치를 너트에 맞물리게 하자 손끝에 전해지는 저항이 생겼다. 몸무게를 실어 1번, 2번. 너트가 짧은 비명을 지르듯 풀렸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인천 근교 아파트, 단지 현장에 있어요. 오늘은 철근 결속이 좀 많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짧게 웃었다. 이런 건 자주 합니다. 여자의 표정이 한결 놓였다. 그렇군요.
저는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요. 하늘 건축 디자인이라고. 지방 프로젝트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건축 설계. 멋지네요. 현우는 순서대로 너트를 푼 뒤 타이어를 빼냈다. 무게 중심을 잡아 조심스럽게 옆에 눕히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와 허벅지에 기대어 방향을 맞췄다. 현장에서 보면 도면이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늘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그 말에 온기를 더했다. 아, 저는 최서윤이라고 해요. 박현우입니다. 그는 이름을 짧게 고개 끄덕이며 건넸다. 서로의 이름이 저물녘 공기 속에 작게 떠올랐다가 여운처럼 흩어졌다. 서윤은 한 발짝 물러나 현우의 일하는 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능숙하긴 했지만 그 손끝에는 물이나 허세가 없었다. 묵묵함과 절차의 정확함, 현우의 손은 배운 적 없는 언어로 성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차량을 들어 올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허브에 맞춰 끼우고 대각선으로 너트를 예비 고정하는 사이 비상등 깜박임이 바닥 그림자를 주기적으로 잘라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일을 좋아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 현우는 잠깐 생각했다. 예전에는 이 질문이 낯설었다. 일은 그에게 오래도록 먹고 사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다른 의미가 붙기 시작했다. 처음엔 살려고 시작했죠. 그런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하루의 저녁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손이 남긴 모양이 분명하달까요? 그 말 좋네요. 서윤의 눈길이 잠깐 부드러워졌다. 저는 구조부터 마감까지 다 설계로 지시하지만 결국 사람의 손이 공간을 완성하죠. 오늘처럼요. 바람이 잠깐 멎었다. 들판 끝에서 까치 한 마리가 전봇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우는 마지막 너트를 규정 토크까지 조였다. 꼼꼼히 대각선 순서를 확인한 뒤 차체를 서서히 내리고 잭을 빼내어 공구를 정리했다. 다 됐습니다. 그는 장갑을 털듯 손을 탁탁 치고 일어섰다. 가까운 정비소까지 조심해서 가세요. 스페어는 오래 달리면 위험합니다. 서윤은 긴 숨을 내뱉더니 어깨에 힘을 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로에서 혼자 있었으면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녀가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내려 하자 현우가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그분을 도와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윤은 그 말을 오래 곱씹는 듯 경미한 놀라움과 미소를 함께 지었다.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말이네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바람에 젖은 들판을 한번 훑어보았다. 저물녘의 빛은 사물을 둥글고 낮게 만들었다. 오래전에 그가 친구를 잃었던 현장 콘크리트 양생을 서두르다 벌어진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붕괴로 번졌고 모두가 책임을 나누느라 서로를 의심했다. 그때 그는 마음속에 조용한 약속 하나를 새겼다. 서두르지 말 것, 사람에게 닿는 구조에는 반드시 마음이 함께 갈 것. 타이어 하나를 바꾸는 일도 그 약속의 일부였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카드의 끝이 비상등 아래서 작게 반짝였다. 혹시 제가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다. 최서윤, 하늘 건축 디자인, 얇은 카드에 박힌 글자들이 차갑게 매끈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서윤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SUV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리고 비상등이 꺼지자 도로는 다시 빛과 바람의 조용한 흐름만 남았다. 차가 먼지를 조금 일으키며 멀어지는 동안 그의 손안에서 명함은 뜻밖의 묵직했다. 누군가의 이름, 소속, 연락처.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얇게 연결되는 실마리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다. 현우는 자전거 안장에 앉았다. 페달을 다시 밟기 전 그는 들숨을 크게 들이켰다. 흙 냄새와 금속 냄새, 그리고 이제 막 꺼진 엔진의 열기가 섞인 공기가 폐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그는 명함을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갈대는 방향을 바꾸었고 그 바람 속에서 저물어가는 하루의 끝이 한층 또렷해졌다. 길을 떠나기 전 그는 자동차 바퀴 자국 옆에 남은 작은 유리 파편을 발끝으로 옆으로 밀어냈다.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자리 잡힌 잡초가 바람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페달을 밟았다. 쇳덩이 같은 하루가 또 하나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체인과 스프로킷의 사소한 마찰음에 섞여 사라졌다. 한참을 달리자 고개 너머 그의 동네가 보였다. 오래된 연립주택과 작은 편의점, 그리고 창문 사이로 흰 빨래가 흔들리는 풍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저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을 돕는 일은 한 번 하고 나면 그날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걸 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도, 라면물 끓는 소리도, 오래된 선풍기 날개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미세하게 맑아진다. 방에 들어서자 낡은 전등이 미세한 지지금을 내며 켜졌다. 씻어낸 물이 하수구로 빠져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현우는 허리를 펴고 베란다에 걸터 앉았다. 저만치 서해쪽 하늘이 마지막 붉은 장황을 버티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가장자리엔 작업복에 먼지가 가볍게 묻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카드의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하늘 건축 디자인, 건축, 설계, 도면과 현장. 그는 여러 단어들을 마음속에서 돌려가며 낮의 대화를 다시 따라가 보았다. 도면이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 누군가의 말이 그의 오래된 신념과 닿을 때 마음의 표면에 잔물결이 일었다가 천천히 잦아든다. 그는 그 잔물결이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물결의 방향이 낯설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현우는 중고 서랍장 위에 놓아둔 노트를 펼쳤다. 퇴근 후 가끔 적어두는 짧은 기록들 현장에서 배운 것, 실수한 것, 내일은 고쳐야 할 것. 그는 오늘 날짜를 적었다. 비상등이 깜박이는 길가, 펑크난 타이어, 대각선 순서로 너트 조이기, 스페어는 정비소까지.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선한 마음은 공정과 안전의 시작이다. 한동안 펜을 들고 있다가 그는 실소를 흘렸다. 스스로 봐도 조금 과장된 문장이었다. 하지만 과장된 말이 버텨줘야 내일의 피곤이 무너지지 않을 때가 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었다. 어머니였다. 화면에 뜬 이름만 보고도 현우의 어깨가 한결 내려앉았다. 그는 전화를 받아 평소보다 조금 길게 대화를 나눴다. 식사는 했는지, 건강은 어떤지, 현장의 밥차는 요즘도 국이 짠지, 어머니의 걱정은 늘 비슷했고 그 비슷함이 삶을 지탱해 주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더 고요했다. 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문득 창밖 어둠 속에서 낮이 SUV 흰 도장이 떠오르는 걸 느꼈다.
깔끔하고 반듯했던 그 표면. 가끔 세상은 그런 표면들로 가득 출렁이는 것 같았다. 사람의 마음이 닿기 전까지. 누구도 서로의 깊이를 모른다. 오늘 그는 낯선 표면과 잠깐 닿았고 그 다음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들이쳤다. 그는 창문을 조금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침대 스프링이 가볍게 울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이 물처럼 몸을 적셨지만 잠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장기 현장의 소음, 콘크리트 타설의 박자, 크레인의 호루라기 소리가 마음속에서 작은 합창처럼 맴돌았다. 그 소리들 사이로 비상등이 깜박이는 리듬이 끼어들었다. 켜졌다 꺼지고 켜졌다 꺼지는 어떤 신호처럼. 그는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면 오늘은 그냥 작은 일상이 되겠지. 지나가는 도움, 감사의 인사, 명함 한 장. 그런데도 어쩐지 내일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만 같았다. 아무 근거도 없는 느낌이었지만 때로 근거 없는 예감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는 그 사실을 몇 번이나 체험해왔다. 깊은 밤, 먼 데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길게 이어졌다가 아주 멀리서 끊어지는 소리. 현우는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을 풀어놓았다. 어둠은 조용히 방 안가구들의 윤곽을 무디게 만들었다. 꿈과 깨어있음의 경계가 흐릿해질 때 그는 낮에 만난 낯선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최서윤. 명함의 활자보다 실제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다. 담담하고 단정했으며 스스로를 다잡아 말끝을 맺는 습관이 있었다.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그분을 도와주세요.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머릿속에서 발음해 보았다. 부끄럽지 않은 말이었지만 오래전의 실패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 마음 한쪽이 저릿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은 늘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내일 현장에서도 그 말의 몫을 지켜야 한다. 공정의 순서, 안전의 기준, 서두르지 않기. 그는 마음속으로 그 세 가지를 또박또박 읊조리고 그러다 결국 잠에 떨어져 들었다. 밤은 깊었다. 바람이 방향을 한 번 더 바꾸고 갈대밭이 다시 물결을 만들었다가 멎었다. 볼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 비상등을 끄고 떠난 차가 도시의 불빛 사이로 섞여 들어갔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궤도는 대부분 그렇게 스치듯 지나가고 사라진다. 그러나 아주 가끔 그 스침이 길이 된다. 현우는 아직 몰랐다. 오늘의 작은 스침이 내일의 길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잠결에 입가에 걸린 아주 옅은 웃음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인천 외곽의 건설 현장은 언제나 먼지와 철 냄새로 가득했다. 크레인이 천천히 철근을 옮기고 용접 불꽃이 하늘로 튀었다. 박현우는 안전모를 눌렀으며 도면을 들여다보는 현장 감독의 지시를 들었다. 현우 씨, 저쪽 기둥 연결 철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제 비가 와서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묵묵히 움직였다. 손끝으로 철근의 온도와 습기를 느끼며 작은 오차를 잡아내는 게 그의 습관이었다. 10년 넘게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성실한 노동자로 여겼지만 그는 누구보다 현장을 이해하고 있었다. 점심이 지나고 햇살이 콘크리트 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번질 무렵이었다. 박현우 씨 현장 감독이 멀리서 소리쳤다. 사무실로 좀 올라와 주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라니. 현우는 잠시 손에 쥔 철사를 내려놓았다. 자신에게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나 예전 동료 정도.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그는 장갑을 벗고 먼지를 털며 컨테이너 사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무실 앞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설마. 문득 일주일 전 황혼의 도로에서 깜빡이던 비상등과 흰색 SUV가 떠올랐다. 가슴 한쪽이 미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그녀였다. 최서윤? 그날의 깔끔한 정장 대신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눈빛. 하지만 이번엔 그 옆에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회색 머리에 세련된 양복 차림. 나지막하지만 권위 있는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 씨. 서윤이 먼저 반갑게 인사했다. 서윤 씨, 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긴 어떻게? 그날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 몰랐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제 아버지, 최도현 회장님이세요. 하늘 건축 디자인의 대표입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 죄송합니다. 하하.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저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현우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다. 손끝에 남은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나왔다. 그는 무심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감쌌다. 박현우 씨, 회장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에코타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사업이에요. 설계 단계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적용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명확했다. 우리에겐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무 감각이 있고 설계와 시공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조언자 말입니다. 저를요, 현우는 놀란 듯 되물었다. 네, 서윤이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지난번에 타이어 도와주실 때 느꼈어요. 문제를 침착하게 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 감각이 설계자들에겐 꼭 필요해요.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단순한 도움, 그리고 작은 기술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인상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어색했다. 전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학도 못 나왔고 설계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경험이 필요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의 눈, 손, 감각 말이죠. 디자이너들은 도면 위에서 공간을 만들지만 당신은 그 도면을 실제로 세워본 사람이잖아요.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먼지들이 그 속에서 천천히 흩날렸다. 고려해 보세요. 보수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대신 당신의 솔직한 조언이 필요해요. 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결정하시면 이 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그는 검은색 가죽 카드 지갑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건넸다. 하늘 건축 디자인 대표이사 최도현. 금박 글씨가 단정하게 박혀 있었다. 서윤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좋은 결정 기다릴게요. 현우 씨. 그날 밤 현우는 방 안을 천천히 서성였다.
낡은 침대 위에는 작업복이 던져져 있었고 조그마한 책상 위에는 회장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명함의 글자가 반짝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이런 기회가 진짜로 나에게 오는 건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현우야. 오늘은 어땠니? 그냥 평소처럼요? 목소리가 다르네. 무슨 일 있었니? 잠시 망설이던 그는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다. 도로에서 여자를 도와준 일, 그리고 오늘 그녀가 찾아와 제안을 했다는 것까지.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한참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천천히 웃으셨다. 그건 하늘이 준 기회야.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지. 기회가 왔을 때는 잡는 거야. 하지만 전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뭐가 중요하니? 그들이 네 가치를 알아봤잖아. 자격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현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덧붙였다. 네가 늘 말했잖아. 일은 손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고. 이번에도 그 마음으로 하면 돼.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작은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했다. 그리고 천천히 명함을 집어들었다. 도전해보자. 그는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이틀 후, 현우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새로 산 값싼 정장이 몸에 익숙하지 않았다. 넥타이를 매는 것도 서툴러 몇 번을 다시 매고 풀었다. 창밖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높아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늘 건축 디자인 본사는 강남 중심부의 유리 건물 안에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향긋한 커피 냄새와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현우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저 박현우라고 합니다. 최도현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15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최서윤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낡은 현장 작업복 대신 검은 정장. 손에는 명함도 없는 빈 손. 내가 정말 이곳에 어울릴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거리와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직원들은 노트북 앞에서 집중하며 일하고 있었다. 현우 씨 나측은 목소리가 들렸다.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의 안내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서자 최도현 회장이 서 있었다. 오셨군요. 그는 손을 내밀며 반갑게 인사했다. 결정하셨나요? 현우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용기가 회사를 움직입니다. 그 말에 현우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오늘부터 프로젝트 자문으로 합류하실 겁니다. 서윤, 자리 안내해 드려요. 네, 아버지. 사무실 한켠, 유리창가에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책상 위엔 에코타운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문서들이 닛리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가 현우 씨 자리예요? 제 자리요? 네, 프로젝트 자문이니까요. 개인 공간이 필요하죠. 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도면 위에 곡선과 숫자, 그리고 세밀한 구조 표시들이
마치 낯선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배우자. 모르면 배우면 되지. 서윤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있어요. 그때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나가며 한마디 덧붙였다. 긴장하지 마세요. 현우 씨 같은 시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현우는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다. 그린빌리지 아니? 이제는 에코타운 프로젝트. 저소득층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 현실적이고 따뜻한 공간. 그는 설계도 소개선을 따라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의 손끝이 도면 위의 한 부분에서 멈췄다. 어딘가 익숙한 구조였다. 너무 이상적으로 설계된 각도, 시공 불가능한 깊이의 계단, 그리고 통풍이 어려운 구조. 그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조용히 적었다. 현장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어려움 예상, 환기구 각도 수정 필요, 시계 초침이 2시를 가리킬 때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현우 씨, 회의 시작합니다. 최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의 첫 발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2시. 하늘 건축 디자인의 대회의실에는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프리젠테이션 화면에는 에코타운 프로젝트 3차 설계 검토 회의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박현우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10년 넘게 콘크리트 냄새 속에서 일하던 그에게 이 공간은 너무도 낯설었다. 냉방기의 균일한 바람, 펜이 책상 위를 긁는 소리, 커피 향, 그리고 형광등의 흰빛까지 모든 것이 현장의 흙냄새와는 다른 세상의 공기였다. 들어오세요. 최서윤이 문을 살짝 열며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회의실 중앙으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현우 씨를 정식으로 팀에 소개하는 자리예요. 회의실 안에는 6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다. 젊고 단정한 차림의 디자이너들, 구조,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등 모두 깔끔한 셔츠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있었다. 서윤이 그들 앞에서 말문을 열었다. 오늘부터 우리 팀의 새로운 자문이 합류하셨습니다. 인천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박현우 씨예요. 현장의 실무 감각과 경험으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실 분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현우는 약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관련 작업을 해왔습니다. 전문적인 설계 지식은 부족하지만 실제 시공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미묘하게 눈을 마주쳤고 한쪽 끝에 앉은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다. 현장 경험이 있는 자문이라니. 기대됩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민석 구조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옆에 한 디자이너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 출신이 우리 설계 검토에 도움이 될까 그 말은 작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조금 흔들기에 충분했다. 서윤이 바로 그 분위기를 잡았다. 우리가 만드는 공간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아는 건 설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다른 직원들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화면을 넘기며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현재 2단계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 단지로서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그리고 공용 녹지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시공비 상승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우는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봤다. 설계도와 자료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현장의 풍경이 겹쳐졌다.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기, 철근 조립,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진흙 냄새까지. 그는 펜을 쥐고 조심스레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패널 설치 각도 과도함, 유지보수 어려움 예상, 빗물 저장 탱크 위치 작업 동선 비효율. 회의가 중반쯤 진행될 때였다. 자, 그럼 현장 관점에서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최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그는 본사 다른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참석 중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현우에게 향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될까? 그러나 회장의 시선이 화면 너머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보기엔 이 기초 설계 방식은 이론상으론 괜찮지만 실제 시공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빗물 저장 탱크와 지하 배관 라인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토사 유입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렵고 구조적으로 균열 위험이 커질 겁니다. 탱크 위치를 동쪽 구역으로 옮기면 배수도 자연스럽고 유지보수 공간도 확보됩니다. 회의실, 아니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말을 곱씹는 듯했다. 현우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 각도요. 도면상으론 45도지만 실제로는 구조물 그림자가 생겨 효율이 20% 가까이 떨어질 겁니다. 각도를 32도 정도로 조정하면 겨울철 채광도 개선될 겁니다. 그의 설명은 짧지만 구체적이었다. 민석이 놀란 눈으로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그 부분. 실제로 제가 계산할 때도 약간의 손실이 있었는데 현장 데이터로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분은 처음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이런 시선이 필요했어요. 화면 속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박현우 씨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수정안을 검토합시다. 회의가 끝났을 때 현우는 숨이 다소 가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회의실을 나서자 서윤이 다가왔다. 정말 대단했어요. 다들 감탄했어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겸손하지 말아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현우 씨. 며칠 후 그는 회사의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출근길에는 커피를 손에 들고 오전엔 도면을 검토하고 오후엔 회의와 보고서 작성. 이제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길었다. 퇴근 후엔 집 근처 공업고등학교 야간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건축구조 이해와 CAD 기초 과목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트를 펴고 필기를 이어갔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길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다음 주 금요일,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분위기는 한층 활기찼다. 현우는 이번에도 도면 검토를 맡았다. 민석과 함께 자리를 잡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동안 서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요즘 좀 익숙해지셨어요, 조금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배우는 중이에요. 그 자세면 충분해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민석의 시선이 그 둘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석이 먼저 보고를 했다. 기초 구조 계산은 수정 반영 완료했습니다. 박현우 자문님이 제안한 방향으로 수정한 결과 비용이 약 18%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현장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죠. 현우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가 입력한 값에 따라 3D 모델이 회전하며 나타났다. 기초 구간, 환기 구조, 채광 동선, 그의 손끝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 회의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 구간은 자재를 변경하면 더 경제적일 겁니다. 이 각도는 작업자 접근이 어려워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내는 그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뒤 민석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는데 인정합니다. 대단하세요. 현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감각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팀은 근처 식당에서 작은 회식을 열었다. 윤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서윤이 자리를 주도했다. 오늘 현우 씨 덕분에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다 같이 건배할까요, 건배? 잔들이 부딪히며 밝은 웃음이 퍼졌다. 현우는 조심스레 맥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이런 자리도 오랜만이었다. 현장에서는 늘 먼지와 소음 속에서 먹던 도시락이 전부였으니까 식사가 한창일 때 서윤이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현우 씨, 왜 건설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았어요. 처음엔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집을 세운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 정말 멋지네요.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민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두 분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다음 프로젝트는 둘이 팀으로 하셔야겠네요. 서윤이 웃었고 현우도 멋쩍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이어지고 신호등의 붉은색이 차창에 반사되었다.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졌다. 단순 노동자로 시작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설계와 도시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그는 명함 지갑을 손끝으로 만졌다. 하늘 건축 디자인, 그리고 최서윤. 이 이름들이 이제 그의 세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향해 속삭였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창문 너머로 스치는 불빛 속에서 그의 새로운 여정이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하늘 건축 디자인 본사 15층. 유리벽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번져들던 월요일 아침.
박현우는 일찍 출근했다. 다른 직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무실 불을 켜고 도면을 펼쳐 놓았다. 지난주 회의에서 수정하기로 한 기초구조도였다. 그는 펜을 들어 구조 하단의 라인을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시공 과정을 그렸다. 기초 콘크리트, 철근 배근, 타설 동선, 이 각도면 거푸집 쓰기가 쉽지 않겠군. 그는 작은 메모지에 기초부 보강 철근 배근, 위치 재검토 필요라고 적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오셨어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현우 씨는 역시 성실하네요. 출근 시간보다 40분은 일찍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습관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현장은 늘 새벽이 시작이라서요.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았나 봐요. 그 버릇 덕분에 팀이 든든해요. 서윤은 커피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디자인팀과 구조팀의 공동회의가 있어요. 새로운 설계안을 논의해야 해서요. 에코타운 중앙광장 부분이죠. 맞아요. 도면은 멋지지만 예산과 현실이 늘 문제예요. 그녀는 창가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 서울 도심의 회색 빌딩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회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공간이니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꼼꼼히 봐야겠네요.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대회의실에는 하늘 건축 디자인의 주요 팀원들이 모두 모였다. 최도현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중앙광장 설계 2차 수정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서윤이 발표를 맡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구조보다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 설계한 버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환경 자재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고려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우 씨? 의견 있나요? 모두의 시선이 한 번에 그에게 쏠렸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설계 의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곡선형 천장 구조는 현장에서 시공이 까다롭습니다. 지지대 강역이 일정하지 않아 하중 분산이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프리젠테이션 도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특히 여기에 보이는 커브 라인은 현장에서는 목재 거푸집이 아니라 강제 거푸집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최소 1.5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디자이너가 신경질적으로 펜을 돌리며 말했다. 그럼 디자인을 단순화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현우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형태는 유지하되 지지 프레임을 분할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곡선이 아닌 직선 구간을 일정 비율로 섞으면 미적인 감각은 유지하면서 시공이 훨씬 쉬워져요. 그의 말에 서윤이 빠르게 노트에 적었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 방식이라면 예산과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겠네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역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시선은 다르군요. 현우 씨,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보관관을 만들어 보세요. 회의가 끝난 뒤 현우는 잠시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다. 하늘빛이 유리벽을 통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회장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린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서윤이 다가왔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멋지다니요.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겸손하긴.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회사에서도 다들 현우 씨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 서윤 씨 덕분이죠. 아니요. 제 역할은 계단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걸 올라간 건 현우 씨 자신이에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이 자신에게 낯설지 않음을 느꼈다. 며칠 뒤 회사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에코타운 프로젝트 현장 예비 점검 일정 통보. 현장 책임자와 설계팀 주요 인원이 함께 시공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현우 씨, 이번엔 같이 가야 해요. 서윤이 말했다. 직접 현장 집안을 보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오실 거예요. 회장님도요. 네.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회사 차량을 타고 인천 외곽의 시공 예정지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낡은 공장들, 하얀 굴뚝, 먼지 자욱한 공사장. 현우는 창문 밖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가 떠나온 세상이었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공터에는 초벌 정지 작업이 끝난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최도연 회장은 헬멧을 쓰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땅이 새로운 주거 단지가 될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지속 가능하고 사람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우는 땅을 밟으며 흙의 질감을 느꼈다. 습기가 많았고 집안이 약간 무른 느낌이었다. 그는 곧바로 말했다. 회장님, 배수층을 한 겹 더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아서 장마철의 지하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장이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이에요? 이런 세세한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잡기 어렵죠. 서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 현장 전문가네요. 이 프로젝트는 현우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서윤 씨 덕분이에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때 회장이 둘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었다. 두 분. 좋은 팀이네요. 이런 호흡이면 프로젝트는 잘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회장은 식사 도중 문득 조용히 말했다. 현우 씨. 네. 회장님. 사람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인연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후자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어떻게 키우느냐죠.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이번 일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 변화를 소중히 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 딸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서윤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회장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서윤이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을 믿는데 서툴죠.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식사 후 회장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 식당 앞에는 바람이 불고 가로등이 조용히 흔들렸다. 둘만 남은 순간 서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가끔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 씨는 늘 완벽해 보이지만 가끔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게 웃었다. 그런 말. 오랜만에 들어요? 사람들이 제겐 늘 강하다고만 하니까. 강한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강함이 늘 평온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서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현우 씨, 요즘 이상해요. 네, 가끔 당신을 보면 그냥 편해져요. 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요. 그 말에 현우의 심장이 살짝 흔들렸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곧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냥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그녀의 눈빛은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이 바람에 스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대화를 마음속에 오래 새겼다. 편안하다. 그 단어가 그의 마음 어딘가 깊이 내려앉았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인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다만 그날 이후로 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서윤은 전보다 더 밝게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의 끝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현우도 그것을 느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프로젝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의 결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리고 그 미묘한 결은 곧 다가올 또 다른 변화의 서막이었다. 가을비가 내렸다. 가늘지만 오래가는 비였다. 서울의 도로는 젖어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느릿하게 흘러내렸다. 하늘 건축 디자인 사무실에도 잔잔한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박현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에코타운의 공정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중반 단계에 접어들었고 여러 부서의 일정이 복잡하게 엮이고 있었다. 도면 위에서 수많은 선과 숫자들이 교차했지만 그는 묵묵히 집중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현장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에도 집중력은 변함없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옆에서 들렸다.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현우 씨, 오늘은 쉬엄쉬엄 하세요. 이 비에 머리까지 과열되면 곤란해요. 이제 비가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현장에 있을 때는 비가 오면 일이 멈추니까. 잠시 쉴 수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냄새가 참 좋았어요. 젖은 흙 냄새. 그 말 참 현우 씨 같네요. 서윤이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저는 비가 오면 항상 도면이 젖을까봐 신경 쓰였는데 현우 씨는 그 안에서도 숨을 쉬는 법을 아시네요.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살짝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둘의 손끝이 스쳤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공기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윤은 빠르게 손을 거두며 말했다. 아, 맞다. 오늘 오후에 외부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 예비 설명회요. 아버지께서 현우 씨도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제가요, 네. 현장 자문으로서 직접 발표를 맡기시겠대요. 현우는 놀랐다. 저는 발표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오늘 밤 제 사무실에서 리허설해요. 퇴근 늦게라도 괜찮죠.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9시 사무실에는 2사람만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약은 조명 아래
서유는 노트북을 열고 현우의 발표 슬라이드를 정리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현장 사진이 들어가야 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낫거든요. 사진이라면 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며칠 전 점검 갔을 때 찍은 게 있어요. 그는 사진을 넘기며 말했다. 이건 배수공 작업, 이건 집안 보강, 그리고 이건 처음 기초 터프하기 때. 서유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을 멈췄다. 비가 내리던 현장, 그 속에 현우는 노란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었다. 땀과 비가 뒤섞인 얼굴, 하지만 표정은 환했다. 이 사진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거짓이 없어요. 이런 사진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예요. 현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일상이에요? 저는 사진보다 도면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둘이 잘 맞는 거죠. 저는 그림을 그리고 현우 씨는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요. 그녀는 말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넌사인이 번졌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현우 씨, 네, 요즘 저 가끔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요.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편해지고 힘이 나요.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동시에 불안했다.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세상이 덜 거칠게 느껴진다는 거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밖의 빗소리만이 귓가에 남았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여기 있었군요. 낯선 목소리였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김민석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민석 씨? 무슨 일로 왔어요? 자료 좀 남겨놓고 가려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요. 민석의 시선이 현우와 서윤 사이를 스쳤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읽히는 공기? 그는 짧게 웃었다. 열심히들 하시네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오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진심이면 오해도 언젠간 풀리겠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예비 발표 소식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다. 자문님이 직접 나간다면서요. 대단하다. 현장 출신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다니.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손끝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오후 발표가 열렸다. 서울시청 별관의 컨퍼런스 홀. 수십 명의 관계자와 언론이 모인 자리였다. 최도현 회장이 첫 발표를 맡았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자신감에 찼다. 우리는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현우에게 넘겼다. 다음은 현장 자문 박현우 씨가 설명하겠습니다. 조명이 그에게 비쳤다. 그는 마이크를 쥐며 잠시 손끝의 떨림을 느꼈다. 그러나 이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은 늘 소음과 먼지, 그리고 땀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사람의 꿈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진심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집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살 사람들의 하루, 그들의 웃음과 식탁의 온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손으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윤이 객석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장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훌륭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짧게 인사했다. 그때 서윤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밤. 발표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회장은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건 현우와 서윤뿐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다. 식당을 나와 두 사람은 한강 근처를 걸었다. 가로등 아래 물방울이 반짝이고 강 위로는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서윤이 말했다. 덕분에 프로젝트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현우가 대답했다. 서윤 씨가 아니었으면 발표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었어요. 그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말에 현우는 잠시 멈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겹쳤다. 서윤 씨? 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점점 모르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존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서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아요. 아직은. 일이 먼저니까요. 그 말은 멀리서 불어온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겼다. 현우도 그 뒤를 따라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었다. 한강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은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시청에서 에코타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공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회의실 안은 들뜬 공기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서로 축하를 건넸고 이메일 알림음이 연이어 울렸다. 최도연 회장은 단상에 서서 짧게 말했다. 이건 하늘 건축 디자인이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현우는 그 뒤편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는 법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현우 씨, 축하해요. 최서윤이었다. 그녀의 눈빛엔 설렘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이미 증명했잖아요. 현우 씨는 현장에서든 회의실이든 늘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짧게 웃었다. 답이라기보다 늘 문제를 줄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바로 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도시재생구역 현황조사였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전선이 얽힌 구도심 지역. 그곳은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품은 공간이었다. 하늘 건축 디자인 팀은 현장 사무소를 마련하고 일주일간 상주했다. 현우는 새로 구성된 현장 지원팀을 이끌게 되었다. 팀원은 5명. 그중에는 구조 엔지니어 김민석도 있었다. 팀장님, 이번 집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건넸다. 예상보다 지하 수층이 얕습니다. 이러면 기초 공사 단계에서 물막이벽 보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도면을 펼쳐 눈을 좁혔다. 좋아요. 그럼 이 구역 전체에 보강 슬래브 설계를 다시 검토하죠. 비용은 오르겠지만 나중에 균열 생기는 것보단 낫습니다. 역시 철저하시네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팀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요. 그 말에 현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민석의 시선 속에는 어딘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팀장님. 팀장님과 서윤 팀장님이 자주 같이 일하시잖아요. 다들 조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우는 잠시 시선을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 소문 같은 거죠. 두 분이 좀 가까워 보인다고. 그 말에 공기가 잠시 묘하게 멈췄다. 현우는 서류를 덮으며 짧게 말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죠. 소문은 신경 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입계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며칠 뒤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예산 삭감 10%, 일정 단축 2개월. 회의실의 공기가 급속히 무거워졌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서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 설계부터 구조까지 다 바꿔야 해요.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커요. 시청 관계자는 단호했다. 이건 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비용 효율성과 속도가 우선입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구조 단순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설계의 일부 미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도면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꿈꾸던 공간이 아니게 돼요. 현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윤 씨,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순 없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는 있죠. 방법이요, 그래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돼요. 단순화하되.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그의 말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 중심, 네, 화려함보다 따뜻함. 구조보다 안전, 그게 진짜 재생이잖아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는 가끔 제 마음을 읽어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며칠 뒤 새로운 설계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서윤과 현우가 공동으로 발표를 맡았다. 이번 수정안은 생활의 회복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서윤이 발표를 시작했다. 건물의 외형보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동선을 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현우가 이어받았다. 현장에서도 시공 가능한 최소한의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회장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은 두 사람을 따로 불렀다. 두 분. 정말 잘했어요. 이제 시청에서도 우리 설계를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가 자리를 뜬 뒤 둘은 복도에 남았다. 서윤은 벽에 기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프로젝트 축하 겸 그냥 밥이라도?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녁 8시. 그들은 남산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흩어지고 있었다. 도심의 고요한 밤. 사람들의 대화가 낮게 흐르고 있었다. 이런 자리. 오랜만이에요. 서윤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늘 일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좋네요. 현우가 웃었다. 그럼 오늘은 일 얘기 금지. 둘은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꿈. 처음 설계한 공간. 그리고 현우가 처음 공사장에 들어섰던 날.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벽돌 하나 올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 세운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우 씨가 있는 거예요. 서윤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늘 두려웠어요. 제 설계가 틀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서윤 씨는 틀리지 않았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늘 사람을 생각하니까요. 그게 진짜 건축가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따뜻했다. 현우 씨? 네, 이제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비밀처럼 작았지만 현우의 가슴에는 깊이 박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당신이 좋아요.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말. 기억할게요. 언젠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때 다시 말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가에 비치며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본사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종 입찰 발표 일정 공지. 최도현 회장은 즉시 모든 부서를 소집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설계가 진짜로 평가받는 순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다. 현우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이번 발표가 잘못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서윤은 그의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다. 그 불빛은 마치 그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듯 잔잔하지만 확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가을의 끝자락.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엔 겨울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하늘 건축 디자인 본사에서는 이른 시각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최종 심사 발표 날이었다. 이 발표 하나로 회사의 미래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갈릴 수 있었다. 박현우는 새로 다림질한 셔츠 소매를 곱게 펴며 숨을 고르았다.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해낼 수 있어.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벌써 준비 다 됐어요? 최서윤이었다. 오늘 그녀는 늘 입던 블라우스 대신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단단하고 또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조금 긴장돼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해온 모든 게 결과로 보이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현우의 넥타이 매무새를 고쳐주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지만 그 짧은 순간에 현우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이제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작게 웃었다. 발표장은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이었다. 각 건축사무소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줄지어 입장했다. 대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심사위원단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중에는 도시계획 전문가, 시공 담당 국장, 환경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늘 건축 디자인 팀이 입장하자 몇몇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기, 현장 출신 자문이 직접 발표한다더라. 그 사람 말이 화제라던데. 현우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무대의 중앙의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곳엔 에코타운 프로젝트, 사람과 도시의 공존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최도연 회장이 먼저 단상에 섰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그리고 환경이 숨 쉬는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의 짧고 묵직한 인사말 뒤에 마이크가 현우에게로 넘어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코타운 프로젝트의 현장 자문을 맡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약간 떨렸지만 이내 안정되었다. 저는 1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먼지 속에서 땀을 흘리며 사람들의 삶을 담을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도시의 새로운 숨결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크린에는 현장의 사진과 시공 예시가 차례로 떠올랐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거짓이 없었다. 우리가 제안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는 수많은 현장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되 안전을 놓치지 않고 디자인을 지키되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실제 예산 내에서 이 설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까?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자재 낭비를 줄이고 공정 효율을 높여 예산 절감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옆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모든 회사의 심사가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었다. 대기실에 모인 하늘 건축 디자인 팀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잘했어요. 서윤이 말했다. 현우 씨 덕분에 심사위원들이 완전히 집중했어요. 아직 몰라요. 결과는 나와 봐야죠. 그래도 전 확신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민석이 들어왔다. 팀장님, 방금 시청 쪽에서 추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문의요, 네. 다른 회사의 설계와 비교 분석을 요청했어요. 아마 두 회사가 마지막까지 경합 중인 것 같습니다. 서윤은 즉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현우도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의 손이 부딪혔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둘은 동시에 짧게 웃었다. 이번에도 같이 해요? 그럼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노트북 화면 위로 숫자와 도면, 문장이 쉴 틈 없이 오갔다.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창문엔 빗방울이 흩날렸다. 밤 8시. 모든 자료를 제출한 후 세 사람은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서윤이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죠. 현우가 대답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한 노동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의 중심에서 한 회사를 대표해 말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서윤이 서 있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녀는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이 공기가 좋아요. 이런 날씨예요. 비 오는 도시가 가장 솔직하잖아요. 빛도, 냄새도, 사람 마음도. 그녀는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함께 비 오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현우 씨. 네, 오늘 당신 정말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믿게 됐어요. 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우산 아래.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도시의 불빛이 우산천을 스치며 잔잔히 번졌다. 서윤 씨.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일만 끝나면 제 마음을 다시 말하겠다고 했죠.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약속. 지키고 싶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하지만 이 말은 오늘 밤까지만 간직할게요. 왜요? 내일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현실의 벽이 느껴졌다.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내일.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녀는 우산을 그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빌려줄게요. 대신 내일 돌려주세요. 현우는 우산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다. 약속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시청 발표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장감이 공기를 눌렀다. 심사위원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무대에 쏠렸다. 최종 선정 업체는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늘 건축 디자인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시선만 남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회사는 축하 파티로 들떴다.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특히 현장과 설계를 연결해준 두 사람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박현우 씨, 그리고 최서윤 팀장. 모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현우는 머리를 숙였다.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밤늦게. 파티가 끝난 뒤 그들은 함께 건물 앞을 걸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가로등 아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약속 지켜야죠. 네, 우산 돌려주셔야죠. 현우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그 대신 그는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이번엔 제 마음을 돌려드릴 차례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받을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비가 그친 하늘 위로 달빛이 떠올랐다. 서울의 불빛이 둘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이 긴 여정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하늘 건축 디자인의 유리창 너머로 흰 눈송이가 조용히 흩날렸다.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회사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다. 수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다. 박현우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최서윤 팀장님도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설이 될 거예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도현 회장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철학을 증명한 일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현우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에게는 이 승리가 단지 직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다. 그가 시선을 돌리자 창가에 서 있는 서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얹고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 후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다. 서울 구도심의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새 건물의 기초가 자리할 땅이 드러났다. 기자들과 관계자들, 시청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모인 자리였다. 오늘은 오래된 도시가 새로운 숨을 쉬는 날입니다. 최도현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이 자리를 만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해준 두 사람, 박현우 팀장과 최서윤 팀장에게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우는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이 자리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고민한 모든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봤다.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윤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하늘엔 눈이 더 굵어지고 있었다. 새하얀 조각들이 천천히 떨어져 오래된 골목길 위를 덮어갔다. 마치 과거를 덮고 새 미래를 여는 듯했다. 착공식이 끝난 후 회장은 두 사람을 따로 불렀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에도 진출할 예정이에요. 미국 시애틀에서 그린하우스 타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그래요. 서울에서의 성공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봤다. 박현우 팀장. 당신을 그 프로젝트의 총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회의실, 아니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의 경험과 리더십을 해외에서도 보여줄 때입니다.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걷던 길, 공사장의 먼지와 거친 바람,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떠올렸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윤으로 향했다. 서윤. 네가 디자인 총괄로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본사에 보고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떴다. 저도요, 그래. 이제 너희 둘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늘을 그릴 차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엔 감정이 가득했다. 그건 단순한 동료의 눈빛이 아니었다. 한 달 후, 시애틀, 비 내리는 회색 하늘 아래. 낯선 공기가 숨쉬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다르네요? 맞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늘 비가 잦아요? 하지만 그만큼 공기가 깨끗하죠. 그들은 미리 마련된 임시사무소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숲과 호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회색 건물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이 새로운 에코 프로젝트 부지입니다. 서윤이 도면을 펼치며 말했다. 환경 규제가 까다롭지만 대신 자연을 최대한 살릴 수 있죠. 현우는 도면을 들여다보았다. 여긴 한국보다 토질이 단단하네요. 하지만 배수는 문제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하수 흐름을 따라 저류조를 추가 설치해야 해요. 제가 설계팀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완벽한 팀이네요. 몇 주가 지나고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현우는 묵묵히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 갔다. 하루는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예상치 못한 집안 붕괴 위험이 발견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일정이 최소 한 달은 늦어집니다. 엔지니어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현우는 곧장 현장을 뛰어다녔다. 지하수를 재측정하고 집안 압력을 다시 계산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검토 끝에 그는 결론을 냈다. 보강 공법을 바꾸죠. 기존 방식 대신 층간 압착식 보강을 적용합시다.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현장 소장과 엔지니어들이 놀라며 물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집안에서 써봤어요. 그의 결정은 옳았다. 며칠 후 현장은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서윤이 사무실로 그를 찾아왔다. 오늘 정말 놀랐어요. 이 낯선 곳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판단하다니. 경험 덕분이죠. 아니요. 그건 용기예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와서 생각했어요. 우린 어쩌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인지 아니면 마음인지.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잔잔했지만 현우의 마음에는 깊게 스며들었다. 서윤 씨,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일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때 말했던 약속. 이어서 얘기할까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지금 말해도 돼요. 정말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그 손을 잡았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다. 몇 달 후, 시애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한국 건축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기사를 실었다. 현우와 서윤의 이름도 그 기사에 함께 실렸다. 귀국을 앞둔 날, 두 사람은 공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돌아가네요. 그러게요. 서울에 가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현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 마시러 가죠. 그날 첫눈 내리던 날처럼. 서윤이 웃었다. 그 약속. 이번엔 제가 지켜줄게요. 비행기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흰 구름 위로 햇빛이 비쳤다. 비가 잦은 도시를 떠나 새로운 하늘 아래로 향하는 길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 뒤, 하늘 건축 디자인 본사 앞,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현우는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서윤이 걸어왔다.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기다렸어요, 조금요.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에요. 그녀는 작은 종이컵 2개를 내밀었다. 커피. 그날처럼. 현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다. 우리 진짜 많이 왔네요. 그러게요. 다시 처음 만난 그날처럼 느껴져요. 그때도 도로 위에서 누군가를 도와줬고 그게 시작이었죠. 우연 같지만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서윤이 말했다. 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은 길을 계속 걸어요. 같이요, 네. 당신이 설계하면 제가 쓸게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그녀는 웃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의 하늘은 언제나 새로운 거겠죠. 그들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회사 로비의 벽면에 새로운 명패가 걸렸다. 하늘 아치텍처 이코 글로벌 프로젝트 팀. 그 아래에는 2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박현우, 최서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긴 여정이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두 사람은 함께 창문 앞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인천의 들길에서, 그리고 첫 만남의 순간에서부터 이어져 온 운명의 리듬 같았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어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서윤이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지금이네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별빛이 떠올랐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들은 마침내 같은 하늘 아래 하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